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딜라이트가 대상자로 삼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란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집을 나가지 않고 가족과도 대인관계를 맺기 어려운 사람을 뜻하는데요. 그 안에서도 방에서 거의 나가지 않는 경우에서부터 자주 모임을 위한 외출만은 하는 경우까지 은둔형 외톨이의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은둔이란 어떠한 병이 아니라 단지 하나의 상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은둔형 외톨이를 인해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일본 내각부 조사에 따르면 은둔형 외톨이 1인당 약 15억 8천만 원의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고 우리나라의 사회적 비용을 추산하면 그 금액은 약 585조 원에 달합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은둔형 외톨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사람인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 10명 중 대략 6명이 취업 활동 중 은둔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은둔 이유로는 코로나19로 계속 집에 있게 되어서가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는 더 은둔에 빠지기 쉬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부의 공식 통계조차 전무한 상황입니다. 은둔 상태는 성경이 바뀌지 않는 이상 스스로 벗어나기 어려운 만큼 지금처럼 방치하면 더 큰 사회 문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은둔형 외톨이들이 은둔 상태를 벗어나는데 어려움이 없는 사회를 구축하고 싶었습니다. 저희 딜라이트의 MVGO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를 위해 딜라이트는 은둔형 외톨이의 니즈부터 파악을 했습니다. 조사 결과 그들은 자신의 정확한 상태인지를 위한 진단, 자존감 회복, 이 과정을 함께할 동반자,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딜라이트는 각 니즈에 따른 솔루션을 기획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은토리의 작은 도전 챌린지, 대화 모임, 새로운 자조 모임이라는 3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은작도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은작도는 은토리들의 작은 도전의 줄임말로 은둔형 외톨이들은 사회복귀를 돕는 딜라이트의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왜 우리 은작도 서비스가 필요할까요? 은둔형 외톨이의 4가지 니즈 중에는 회복과 동반자가 있습니다. 은작도를 통해서 네이버 밴드 커뮤니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은둔형 외톨이들의 2가지 니즈를 충족하고자 합니다. 은작도 첫 번째 온라인 서비스인 월별 챌린지는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은토리들을 위한 월별 지정 미션입니다. 월별 챌린지 6월부터 11월까지 통계로는 인증글 횟수 총 794개, 8월부터 10월까지 91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며 참여자들 간의 교류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온라인 서비스인 은토라 일주일은 은둔형 외톨이들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하는 중장기적 미션입니다. 은토란 일주일 성과로 배추님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배추님의 은토란 일주일 미션은 지갑과 함께 외출 인증사진 찍기였는데 8개월간 총 131회 인증을 완료했습니다. 은토란 일주일 덕분에 자주 나온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딜라이트의 두 번째 활동인 대화 모임을 소개하겠습니다. 대화 모임은 2주에 한 번 토요일에 진행하는 무료 서비스 프로그램입니다. 대화 모임은 딜라이트 공식 카페, 은토리 부모 모임 카페 등을 통해 모집한 뒤 대화 모임을 진행하고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프로세스로 운영됩니다. 대화 모임 성과는 4개월간 진행된 오프라인 대화 모임에서 총 27명이 참여했고 온 오프라인을 통틀어 총 26회의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온라인을 포함한 누적 참여 인원은 65명이며 72.9% 높은 재참여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라온은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 재복귀를 위한 자조 모임 프로그램입니다. 자조 모임 세라온은 총 4회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담을 먼저 진행한 후 각 회차가 진행됩니다. 세라온 1, 2기 활동 사진 및 참여자분들의 후기입니다. 세라온의 최종 성과입니다. 전체 만족도는 4.5점이며 총 6명의 은둔고수가 참여했고 또한 저희는 자체 서포터즈인 피어 서포터즈를 양성했습니다. 은둔 경험자인 피어 서포터즈는 서포터즈 활동과 딜라이트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은토리를 대상으로 피어 서포터즈를 양성하고 딜라이트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을 맡길 예정이며 보수로 활동 실비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바보의 나눔 및 서울시 청년청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소개해드린 세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딜라이트 발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피드백 시간을 가질 건데요. 다른 팀 분들뿐만 아니라 딜라이트 분들도 이걸 교수님들한테 저희가 서면 전달을 하되 익명으로 전달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부족한 점을 더 설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질문을 하시고 더 나은 피드백을 하셔서 보충 자료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피드백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저부터 해도 될까요? 네, 피드백보다는 궁금했던 점이었는데 그 발표 시간 때문에 아마 좀 말씀을 못하셨던 것 같아요. 혹시 피어 서포터즈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이들은 구체적으로 멘토리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피어 서포터즈의 규모는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은둔 고수까지 합치면 40명에 가까운 피어 서포터즈들이 양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피어 서포터즈의 효과는 은둔을 극복하신 절차에 따라서 그분들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공통된 경험을 이제 나눌 수 있다는 점이 피어 서포터즈 분들이 은둔형 외톨이들의 사회 재참여를 도울 수 있는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하나 더 있는데 괜찮을까요? 네, 월별 챌린지 성과 댓글이 되게 많은 숫자를 확인을 했었어요. 근데 몇 명의 참여자가 했는지 혹시 알 수 있는지, 그리고 배추님처럼 오랜 기간 동안 한 분들이 몇 분만 계셔도 혹시 채울 수 있는 횟수는 아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네. 어, 이번 달에 따르면 14분의 이제 참여가 있었고요. 정기적으로 봤을 때 20명에 가까운 참여자 분들이 하나하나 쌓아가신 그 성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질문해도 될까요? 네, 아까 비즈니스 모델에서 다양한 기관들한테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봤는데요. 그거 이외에 대상자와의 수익 구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수익 구조라고 함은 세 라운 경우에는 유료 서비스로 진행하기 때문에 대상자를 상대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익 구조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원금의 경우 여러 군데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B2G에 가까운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해도 될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은둔형 외톨이가 현재 자립하기 더 어려운 사회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딜라이트는 이에 은둔형 외톨이가 집 밖에 나갔다는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발적으로 인증 사진을 올리는 것 외에 딜라이트 내에서 대상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현 상황에 대해서 데이터를 마련을 하고 계신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네. 어 참여자 본인이 인증하시는 사진과 여러 가지 인증 절차가 있기 때문에 같은 사진을 똑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서 인증 절차를 조금 까다롭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증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참여자분들도 본인들의 인제 그 성취를 확인하실 수 있게 저희가 달력이랑 통계까지 내기 때문에 생각 그 저희가 밴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문 사항이 없을까요? 그럼 30초만 기다려보고 질문 사항 없으면 다음 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딜라이트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발표자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네, 혹시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락모락 KUC 발표를 맡은 팀원 김상은입니다. 저희 모락모락은 어머니 보, 즐거울 락, 이름처럼 엄마의 따뜻한 한마디로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안정과 즐거움을 주고자 50대 경력 단절 여성의 소프트 스킬을 활용한 청년 멘탈 케어 서비스라는 아이템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락모락을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앞서 오늘 발표는 문제인식부터 저희의 미션과 비전, 솔루션, 성과, 액팅 플랜 차례대로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우리 마음을 찡하게 만들 수 있는 대상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에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저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 우리가 진심을 다해 몰입할 수 있는 대상자를 고민했고, 그렇게 떠올리게 된 것이 엄마였습니다. 50대는 아이들의 취업과 대학 진학, 갱년기가 겹치는 상실감의 시기입니다. 아이들만 돌보자니 이미 어른이 되어버린 자녀들, 다시 사회에 나가 재취업을 해보자니 너무 많이 달라진 사회. 우리의 엄마들은 이 삶의 전환기에서 문턱을 쉽게 넘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복지부의 2021년 2분기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우울 위험군이 가장 높은 세대는 20, 30대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상담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수는 전체 인구 중 가장 적었는데요. 저희 역시 이 시대의 청년들로서 이 원인을 상담 서비스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부담, 적절한 상담 서비스의 부재 등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미션은 50대 경력 단절 여성의 사회 경제적 활동을 통한 자아 실현이며 비전은 엄마로 살아온 그들의 시간을 경력으로 인정하고 엄마가 아닌 그들의 이름을 찾아가는 사회입니다. 실제로 모락모락이 만나온 50대 여성들은 무엇이든 해보고 싶어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락모락은 그들이 마음껏 용기 낼 수 있는 장을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은 솔루션은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는 연륜과 지혜를 살릴 수 있는 일자리 기회를, 청년에게는 마음의 안식과 치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멘탈 케어 서비스입니다. 50대 경력 단절 여성들의 삶의 시간을 활용하자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는데요. 아이를 키우는 20년 이상의 시간이 절대 단절될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 과정에서 누구보다 값진 경험을 했으리라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혜를 보다 더 가치 있게 하고 아이를 양육하며 기를 수 있는 소프트 스킬을 활용하여 삶의 경험과 여유를 가진 청년들의 히로인으로 만들어주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락모락의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을 했는데요. 우리의 자신이자 저희들의 고객인 청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상담은 전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것이 아닌 나의 이야기를 대가 없이 들어주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집중하여 모락모락은 심리적, 경제적 장벽을 낮춘 멘탈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서비스를 통해 창출된 수익은 상담사로 활동하는 50대 경력 단절 여성의 임금과 프로젝트 유지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모락모락은 상담 서비스 제공에 앞서
이용 고객들의 자기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였는데요. 따라서 자기 객관화부터 자기 이해, 털어놓을 용기, 그리고 털어놓기까지 차근차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키트를 활용해서 돕고자 합니다. 마음 지킴이 키트는 청년들에게 나조차 모르고 있던 내 마음에 들여다볼 기회를 제공하고 모모에게는 청년에 대한 이해의 기반을 제공하며 모모와 청년 사이의 사전 래포 형성에도 기여합니다. 또한 모락모락에게는 키트와 상담 두 가지 수익원을 갖도록 해주며 상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높이고 심리적인 부담은 줄여 자연스러운 고객 유치를 돕습니다. 또 저희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키트와 상담을 모두 착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희의 스왓 분석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락모락은 강점인 50대 여성들의 소프트 스킬, 경청, 의사소통 능력은 극대화시키되 시중 판매 중인 고가의 심리 관련 키트, 접근이 어려운 심리 기관들에 비해 낮은 금액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모락모락이 지금까지 이뤄낸 성과인데요. 바로 오늘 오전 KTNG 상상 스타트업 캠프의 최종 합격까지 이뤄내었습니다. 마지막 액팅 플랜입니다. 12월부터 본격적인 학습지 키트 제작에 착안하려 합니다. 12월, 1월에 걸쳐 학습지 키트를 완성하고 2월에 제품 촬영과 상세 페이지 제작 등 펀딩 준비를 계획하고 있으며 3월 저희 마음 지킴이 키트 펀딩과 상담 서비스 론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상 모락모락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모락모락팀 발표 마무리했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질의응답 시간 이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질문해 주세요. 네, 질문이 바로 없다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비즈니스라는 게 수입성이 보장이 되어야 하고 대상자 분들 또한 긍정적인 보상이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진짜 자립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EM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임금을 제공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임금 구조는 어떻게 되며 그 수입의 그러니까 모락모락의 수입의 어느 정도가 대상자에게 돌아가는지 궁금합니다. 일전에는 최저시급 아래의 수입이 제공이 된다고 들었어서 이게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혹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네, 저희가 아직 사실 구체적으로 가격 설정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평균적으로 이제 상담 시장에 맞추다 보면은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아주 높은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만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상담 그 인건비를 상당히 낮출 수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최소한 4만 원 안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이제 상담을 저희한테 연결이 되면 저희는 그 모모분들에게 수수료를 일정 지급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한 최저 시급 정도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입장은 이제 돈을 벌어서 자립을 하시겠다는 것보다 자아 실현을 위주로 재취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낮은 비용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질문해도 되나요? 혹시 유진 제가 먼저 해도 될까요? 제가 들었던 생각은, 지금 뭐랑뭐라 말고도 다른 상담 서비스가 굉장히 많은 실정이잖아요.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담에 대한 수요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있어서, 모락모락이 가진 차별성이 있는지가 궁금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력이 없기 때문에 금액이 적다라는 것을 제외하고도 뭔가 차별성이 있는지가 가장 궁금한 것 같고, 사실 상담을 제가 받아봤을 때는 대부분의 분들께서 보통 모락모락의 대상자 나이 정도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금액을 2만 원 받는다고 하지만,
정부에서 운영하는 무료 상담 같은 것도 많은데 모락모락이 가진 차별성이 가장 궁금한 것 같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가 늘어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상담 시장에서 수요가 늘어남에 비해 상담 그 폭이 그러니까 상담 인력이 같이 늘어나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통계상 상담 전문 인력 한 명당 내담자 100 몇 명을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이 시장 그 형태를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가진 차별성이라고 하면 키트와 상담의 결합 구조입니다. 키트를 지금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심리 상담 전문 그런 기업들은 한 두어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은 이제 키트를 통해서 일회적인 그 상담 마음 돌아보기만 제공을 하는 반면 저희는 키트를 통해 상담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마련했기 때문에 키트를 키트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할 말을 정리한 후 상담에서 그것들을 뭐뭐와 함께 풀어가고 해결책을 같이 만들어 나가자라는 취지에서 두 개의 구조를 합쳤습니다. 그것이 저희의 차별화가 될 거고 그런 키트와 상담을 합쳤기 때문에 또한 좀 그 상담 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혹시 추가 질문해도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우선 답변 너무너무 잘 들었고요. 모락모락에서 키트를 사용을 하는 것에 있어서 되게 차별화가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키트가 이제 구성품이 있을 텐데 그 구성품들이 어떤 식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지표가 있는지, 어떻게 해서 이 키트를 사용을 하면 왜 차별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지가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 같아요. 이 키트를 사용을 했을 때 실제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지표라던가 그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행 기업의 예시를 들 수 있는데요. 선행 기업인 마인드웨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통계를 낸 결과 한 200명의 그 소비자가 있으시다고 하면 대충 별점이 한 4점에서 5점 사이에서 위치를 합니다. 그만큼 자신의 마음을 돌아본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고 또 모락모락도 자체적으로 온라인 대화 상담을 진행했을 때 여러 가지 이력서라든가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그때도 이제 지금 구상하는 것과는 조금 결이 다르지만 일종의 모락키트라는 것들을 제공해서 그 우울감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8명의 그 참여자분들께서 만족스러웠다라고 하셨기에 또 이런 키트가 굉장히 그 만족감을 또 사람들의 우울감을 덜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말 마지막 질문 한 번만 해도 될까요? 네. 어, 정말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가장 약간 의문인 점은, 그런 이제 키트와 함께 상담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만 원의 금액 정도를 상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관비라던가, 뭐 다과비라던가 그런 것까지 합치고 또 그분들의 시급까지 따져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남는 게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어, 뭐 지원 사업을 하실 예정인지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한 것 같습니다. 이게 마지막 질문이에요. 제가 제가 답변할까요? 어, 네, 아까 상은님이 하실래요? 네네, 제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 승현님이 방금 전에 이제 질문 주신 거랑 연결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PPT 공유 다시 한번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의 차별화 방안이라고 말씀드렸던 이 키트가 저희 상담 서비스랑 이제 직결되는 부분인데 이 키트나 상담 서비스를 따로따로 가져가지 않고 저희가 같이 가져가는 이유가 자기 스스로 자기 이해를 하고 그 과정에서 내 고민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이 이야기를 솔직하게 마주하는 것까지가 이제 저희는 해결 방안으로 유도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까 이제 승현님께서 말씀해주신 학습지나 뭐 자가 진단 키트에서 멈추지 않고 여기에 편지나 뭐 답장 이런 컨텐츠를 넣은 이유도 그런 것 때문이고 그리고 방금 말씀해주신 뭐
다과나 이런 것들에 대한 추가 비용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학습지 제작을 직접 모락모락 안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 금액 조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희주님 따로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첨언을 해보자면 다과비랑 이제 대관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받고 있는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합격 문자를 받았던 KTNG 같은 경우에는 MVP 테스트를 지원해 주시기 때문에 이곳을 통해서 상담 MVP 테스트와 키트 MVP 테스트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대관과 전문 인력 모시기에 조금 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네, 더 질문 사항 있을까요? 있을까요? 네, 교수님 있으신가요? 네. 혹시 시간 얼마 남았나요? 2분 남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차별성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서, 네, 그거 관련해서 저도 질문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아까 전문성의 부재를 약점으로 뽑으셨는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업계에서 상담의 전문성에 따라서 내담자분들이 많이 모이는 그 차이가 되게 커요. 유명하신 분들은 한 달에 100명, 200명 넘게 하시는 반면에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분들은 참 내담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평균이 나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성을 아예 포기하겠다라기보다는 정말 경력이 단절되셨던 분들이기에 심리와 관련된 학과를 졸업하셨다거나 아니면 그런 관련 직종에서 근무를 못 하셨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낮다라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는 민간 자격증 같은 심리 상담 관련 자격증을 그 취득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이고 또 상담 심리 또는 심리 상담에 전문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을 모셔서 함께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딜라이트 분들, 죄송해요. 모락모락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발표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지금 이건 하나의 대회이고 지금 모두 다 녹화돼서 유니버스 건국 유튜브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보다 안정적인 공간에서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영상 화면 다 켜주시기 바라고요. 승현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휴가신데 원래 들어오지 않으셔도 되는데 들어오셔서 잠깐 화면을 끄신 거예요. 그래서 다들 좀 안정적인 공간에서 경연 대회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코지멍 팀 발표 준비해 주세요. 네, 혹시 잘 보이시고 잘 들리시나요? 화면, 네,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코지멍의 발표를 맡은 이승민입니다.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강아지 산책을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신가요? 산책을 자주 하지 않는 것도 일종의 학대 행위에 속하는데요. 강아지 산책을 자주 하지 않는다면 후각 능력이 퇴화되고 사회성 결여로 인한 공격성 유발, 강아지 우울증, 운동 부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강아지의 몸과 마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책, 유기견 보호소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을까? 이러한 궁금증에서 시작한 프로젝트 코지멍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기동물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13만 마리에 달했습니다. 이들 중 구조된 유기견은 유기견 보호소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보호소는 지자체와 사설로 나뉘어 운영합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다시 지자체 직영과 사설 위탁으로 나뉩니다. 이들 중 사설 유기견 보호소는
다음과 같이 정부 지원금과 동물보호센터의 관리 및 감독 모두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위 지침을 따르는 곳만을 보호소로 인정합니다. 지침 중에서는 수의사와 구조원 등 6명 이상의 인원을 필수 고용하며 구조 후 10일이 지나면 인도적 처리 실시를 한다는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재정난과 동물을 진심으로 구조하고자 하는 사설 유기견 보호소에서는 지키기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나온 결과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재정적인 부분입니다. 현재 보호소는 보호소장님 한 분의 재정과 후원금에 의존하며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력난을 호소하며 평균적으로 보호소장님 한두 명이서 100마리에서 300마리에 달하는 유기견을 케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설 유기견 보호소는 참진드기와 말라리아 위험 지역인 교외 지역에 주로 분포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산책 부족 문제가 만연하게 있습니다. 관련된 실제 인터뷰 자료입니다. 삼성보호소에서는 산책 봉사를 진행하지만 그에 비해 유기견이 너무나도 많아 산책하는 주기가 1년 이상으로 매우 긴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석보호소에서도 산책 봉사를 진행하지만 방충용품을 직접 구매해야만 해 참여도가 매우 저조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코지멍이 집중한 부분은 환경적인 어려움인데요. 유기견의 산책 부족 문제가 유기견의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이로 인해 유기견 문제의 악순환을 야기할 것입니다. 이처럼 저희 코지멍은 유기견 보호소의 모든 강아지들이 편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강아지 방충 의류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현재 코지멍은 파주에 위치한 삼성보호소와 MOU 체결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보호소로부터 유기견 모델을 제공받고 그에 상응하는 모델비를 제급합니다. 또한 강아지 방충 의류도 같이 지원하는데요. 더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그리고 소비자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강아지 기능성 의류를 판매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습니다. 또한 유기견과 보호소를 홍보하여 사회 전반적인 관심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코지멍이 직접 디자인한 도안입니다. 이 도안을 바탕으로 현재 2차 샘플링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최종 샘플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코지멍이 가진 장점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코지멍은 방수, 자외선 차단, 향균, 내수도 및 투습도 기능을 갖춘 원단인 서플렉스와 테플론을 활용하는데요. 이에 관련된 기능 인증서도 모두 보유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코지멍의 차별화 전략입니다. 가장 먼저 다른 방충 제품과의 차별화 점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팔다리 전체를 감싸는 올인원 디자인으로 진드기에 취약한 부분을 물리적으로 보호하며 향균 원단을 활용해 화학적인 보호도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다른 유기견 프로젝트와의 차별점으로는 사설 유기견 보호소의 유기견을 코지멍의 브랜드 모델로서 활용하며 그들이 가진 자원을 활용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이를 통해 대상자의 문제 상황을 지속 가능하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코지멍의 니즈입니다. 코지멍은 사설 유기견 보호소의 니즈와 저희의 타깃 시장인 일반 견주의 산책 니즈를 모두 충족하는 방수 가능한 애견 방충 의류를 제작합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코지멍은 다른 제품들과의 차별화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장 분석입니다. 저희 코지멍의 탐험성 분석의 끝에 저희의 타깃 시장이 약 1,400만 명의 소비자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수치는 애견 시장이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저희의 팀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는 다음과 같이 5명이서 코지멍을 이끌고 있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코지멍 팀 발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저 해도 되나요? 켜겠습니다. 저 혹시 해도 되나요? 궁금한 게 처음 문제 상황, 그러니까 코지멍을 시작하게 된 배경으로 산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코지멍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이 되고 펀딩을 진행을 한 후에 유기견 보호소에 이제 애완견 모델비로 이제 그 방충 의류를 제공을 하는 시스템인가요? 산책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해결 방안을 가지고 있는 건지 물어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코지망에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을 하길 원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가장 먼저 사설 유기견 보호소의 전반적인 문제 상황들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가장 큰 게 재정적인 문제랑 산책 부족 문제를 꼽았어요. 일단 재정적인 부분은 저희가 코지멍 의류를 판매한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할 예정이고 모델비와 함께 지급할 예정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을 이걸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산책 부족 문제는 저희가 사설 유기견 보호소가 산책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병충해 피해이기 때문에 그에 딱 적절한 애견 방충 의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유기견 보호소나 유기견에 대한 관심을 더 촉구하기 위해서 저희 인스타그램이나 또한 스토리보드에 적극적으로 이 내용을 노출시켜서 홍보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혹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희는 코지몽에서는 현재 유기견에 대한 인식이 매우 사람들이 안 좋다는 거를 미리 조사를 하고 현재 동물을 입양할 때 유기견 동물을 입양하는 비율이 5%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비율을 생각했을 때 유기견에 대한 사람들의 안 좋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동물들도 또 모델로서 활용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사진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좀 더 친숙한 이미지로 다가가게 할 수 있게 저희 코지몽은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다, 네, 답변 너무너무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해도 될까요? 아, 네. 코지몽에서 제작하고 계신다는 옷도 너무 귀여운 것 같고, 유기견 너무 귀여워서 잘 봤는데, 어쨌든 지금 옷을 제작해서 판매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코지몽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일회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인 건가요? 옷을 구매하고 나면 이제 그 서비스의 이용이 끝나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가 일단은 단기적인 플랜으로는 펀딩을 계획하고 있지만 실제 다른 기업들에서도 펀딩을 통해서 반응을 보고 실제 기업의 이제 아이템으로 끌고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저희도 이제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만큼 이 제품이 맞는지 이런 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일단 펀딩으로 함께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저희 자체적인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조금 더 브랜드답게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일단은 너무 발표 잘 들었고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기능성 오류가 가장 필요한 강아지들은 그러면 교외 시설에 있는 유기견 강아지들인가요? 네, 일단 저희 대상자가 산책할 때 가장 필요한 게 진드기를 물리치는 그런 기능성 의료이고요. 그거 이외에도 일반 견주의 니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실제로 강아지 진드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견주들이 매우 많아요. 국내 최다 카페인 강사모에서도 실제로 겨울을 제외한 매일 진드기 관련된 질문글이나 예방글이 올라오는 걸 저희가 직접 확인을 했고 이것을 보고 저희가 아이템을 확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소라는 대상자와 그리고 저희가 소비 타겟으로 가지고 있는 일반 견주 이 두 가지의 니즈가 모두 충족하는 것이 애견 방충 의류라고 생각해서 네,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사실 유기견한테 지급해드리는 옷들은 돈을 받고 팔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판매를 하는 이제 소비처는 이제 뭐 일반 소비자가 될 텐데 유기견이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니즈가 있는지 아니면 그 교외에 살지 않고 도시 안에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필요 있는 옷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혹시 설명 조금 덧붙여도 괜찮을까요? 네, 일반 견주랑 유기견 보호소에 있는 개들의 니즈를 좀 중복해서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진 기능성이 그러니까 방충 기능도 크지만 일단은 뭐 방수 기능이나 외부 물질이 옷 안에 이렇게 침투하는 거 있죠. 세균이나 뭐 흙 속에도 진균 같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아웃도어 활동을 할 때
실제로 개들도 흙이나 그 풀숲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옷 속에 들어가서 번식을 하는 것을 방지를 할 수 있고 또 생활 방수가 되기도 하면서 그 세탁이 굉장히 간편해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그 원단에다가 물을 뿌려봤었는데 물이 스며들지 않아요, 거의. 그래서 그 보호소에서도 그걸 사용을 할 때 그 보호소장님이 혼자서 몇백 마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 옷을 세탁기로 깨끗이 다 빨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니즈를 충족하면서 그 일반 견주들도 같이 캠핑을 갔다가 개들이 흙에서 한번 굴러도 그 자리에서 좀 한번 씻고 털어내서 또 입은 상태로 있을 수 있다는 게 네, 제품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저 질문해도 될까요? 제가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의류 가격에 대해서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대략적으로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사실 BM을 보면 싼 가격으로 제작은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나의 반려견에게 이 정도는 투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을 고객으로 타겟팅하신 것 같은데, 이는 사업적인 측면에서 고객층이 좀 좁아진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보다 보편적인 가격대의 제품을 만들 계획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가격 책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하게 얼마다라고 책정을 완료한 상태는 아니에요. 근데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가 싼 가격의 의류를 판매할 수는 없거든요. 그 이유는 일단 원단 특성상도 그렇고 저희 공인비나 사회적 가치가 들어간 제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을 올려서 받을 생각인데, 그거에 대해서 소비자층이 좁아진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저희가 다른 와디즈 펀딩 사례들을 보면은, 강아지 의류에 대한 가격이 결코 싸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제품들 모두 사회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거나, 뭐 조금 기능적인 부분에서 조금 우월하다 싶으면은 가격이 사실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저희는 사실 저희 사리 사욕을 충족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최대한 제외하고 만든다면은 가격 경쟁력 부분에서도 없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값싼 제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제작하고 있는 제품은 코지몽의 1차 가장 첫 번째 제품이고, 그 이후에 만들 다양한 제품들 중에서 조금 더 대중들한테 가깝게 갈 수 있는 제품도 고안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저 질문해도 질문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코지몽 팀이 유기견 모델 활용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들어서 질문하게 되었는데요. 매체를 통해서 확인했을 때는 유기견들이 뭔가 경계심을 있거나 아니면 심리적인 불안 증세를 보이는 모습들을 확인한 적이 있었는데 뭔가 모델 활용에 있어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코지몽 팀은 어떻게 해소할 생각인지 궁금해서 마이크를 켜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물론 학대를 당한 강아지의 경우에는 경계심이나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 팀원들이 유기견 보호소에 방문했을 때 대부분의 유기견들은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고 뭔가 따라오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뭔가 촬영의 어려움적인 부분은 생각보다 많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그거 이외에도 저희가 미용해주시는 분을, 미용 공사를 자주 다니시는 분을 섭외해서 진행할 예정이라서 그 부분을 조금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저 질문해도 될까요? 들리시나요? 네. 아까 펀딩을 진행한 이후에 사업 아이템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좀 더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생각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때 꼭 강아지 의류 외에 강아지랑 관련된 다른 아이템들도 혹시 생각을 해보셨는지 궁금하고, 아니면 조금 더 다양한 기능이나 사이즈 아니면 디자인 측면에서 의류를 더 다양하게 개발하시겠다는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차기 아이템에 대해서는 확정된 게 아니라서 확실히 단언해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일단은 저희 팀 내에서도 좀 다양한 제품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요. 지금 펀딩 기획하기 이전에도 노즈워크 장난감이나 뭐 강아지 장난감, 뭐 이렇게 산책할 때 들고 다니는 용품 이런 것들을 제작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 차기 아이템을 선정할 때 의류가 아닌 다른 제품도 진행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피드백 시간 마무리되어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지망팀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PPT 보일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새 프로젝트의 발표를 들어보았습니다. 다들 바쁜 시간 쪼개서 대회 준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위 자료들은 교수님들께 전달하여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1시간 동안 대회에 집중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2021학년도 하반기 KUC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이어서 PB팀이 행사 관련해서 말씀을 하실 게 있다 그래서 준비되셨으면 화면 공유하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PB팀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넷 건국의 11월 행사 위드인건 결과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조별 활동 공유부터 시작할 거고요. 그 이후 마니또 미션 공개와 수행 여부, 나의 마니또에게 하고 싶은 말로 구성해 보겠습니다. 위드인건 1조 조별 활동 공유를 진행하겠습니다.